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7월 22일 기준으로, 그러니까 7월 18일 기준이죠. 한국 부동산에서 시장 현황에 대한 데이터가 나왔습니다. 그 보고서를 제가 정리해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릴게요. 보시면 좀 도움이 되실 텐데. 자, 첫째 장입니다. 전국 매매 가격 0.04% 하락. 보시는 바와 같이 좀 하락 그림이 나오지 않습니까? 여기 보시면 0.04, 좀 뒤에가 이제 요번 주고 파란 게 이제 저번 주입니다. 저번 주인데 하락폭이 다 커졌죠. 커져서 결론적으로 전국적으로 매매 가격은 0.04 보시는 바와 같이, 그리고 전세 가격은 0.03% 하락했다고 나옵니다. 그래서 수도권하고 서울은 뭐 할 거 없이 다 매매 가격 하락폭이 더 커졌습니다. 거래량은 주는데 전세 가격도 보시는 바와 같이 수도권하고 서울은 하락했습니다. 더 폭이 넓어져서. 그러면 안정적으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을 우리가 좀 보시면서 시장 대처하시기 바라고요. 자, 다음은 이제 좀 디테일하게 보면 요점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결국은 전국 시장이 강원도, 전북, 경북 이렇게 정리해놨습니다. 세 개 도만 빼고는 다 하락입니다. 그리고 이 세 개 도마저도 상승폭이 다 둔화됐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이 강원도는 좀 특이한데요. 0.12, 0.19, 0.09. 전북은 이제 점점 낮아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경북도 0.01에서 0.06 비슷한데 두 개가 버티고 있는데 이것도 조만간에 하락하지 않을까 저는 보고 있습니다. 자, 전국 아파트 전세 가격은 어떻냐? 비슷합니다. 하락 거의 확대됐습니다. 확대됐고 하락 지역도 확대, 하락 폭도 확대, 다 많이 났습니다. 줄줄이. 아까 그 전세 가격, 매매 가격 하락 안 된 곳이 중복되는 경향이 있죠. 경남만 매매 가격은 하락되는데 전세 가격은 강세를 좀 보이고 있습니다. 자, 서울은 25개구 중에 24개구가 매매 가격이, 그러니까 항상 매매 가격 먼저, 전세 가격 먼저 말씀드리는데 25개구 중에 24개구가 매매 가격이 하락을 이어졌어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하락폭이 증가했습니다. 용산, 마포 등 18개구가 하락폭이 커졌어요. 그러니까 하락하고 있다는 얘기죠. 계속. 그렇게 정리하시고, 전세 가격은 어떻냐? 지금 다 노랗잖아요, 여러분? 다 노랗잖아요. 드디어 서초가 마이너스로 들어섰습니다, 이번 주에.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전세 가격의 하락은 매매 가격의 하락의 전조현상이다. 그렇게 좀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서초구도 다음 주 되면 매매 가격이 더 둔화되거나 하락할 가능성이 높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7월 26일 날 만약에 미국 금리 발표하고 나잖아요. 제가 볼 땐 마이너스로 돌아설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자, 서울 전 지역 전세 가격 하락, 폭 증가 지역 12곳. 증가된 하락폭이 점점 커진 데가 12개나 되는 겁니다. 용산도 보십시오. 0.02에서 0.05. 갑자기 전세 가격 하락이 폭이 좀 커졌잖아요. 7월 4일 날 하락하고 나서 폭이 커지고 있습니다. 드디어. 자, 이게 이제 거래 현황인데요. 보시는 바와 같이 급감하고 있습니다. 6월달 거래량을 보면 이제 한 8일 남았잖아요. 8일 남았는데 한 달 거래량 신고를 다음 달 30일까지 신고하는 거니까 7월 말일까지 신고한 개수가 이제 6월달 거래량으로 잡히잖아요. 55개인데 8일 동안 하면 대충 계산하면 그러면 8주가 되니까 잘해야 60, 61, 2 이렇게 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이것도 40 초반 될 거고, 이거 한 50 좀 넘겠죠? 이 수치가 저번 달에 다 반토막 수준입니다. 그쵸, 여러분? 그러면 5월 달보다 6월 달이 대책도 내고 이랬음에도 시장이 더 반토막 났다는 거는 시장이 어려워지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반증합니다. 7월 달은 더 심각하죠? 지금 20일인데 7월 달 30일까지 되면 한 달치니까 그때 여기에 반 수준이 돼야 되는데 8일 지나서 여기에 반 수준이 안 되면 시장을 급냉한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매물이 몇 개요? 4,000개, 5,000개, 4,000개, 1,200개입니다. 제가 여기 써놨는데 이 옆에는 뭐냐면요. 어제 그 대책을 하나 발표했어요. 뭐 전세자금 대출 뭐 확대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물건을 살짝 넣었어요. 보시면 5,200개, 한 3, 400개씩 빠졌습니다. 이 부분은 전세로 물건이 넘어간지까지 제가 확인 안 했는데 용산도 1200개인데 1100, 한 80개가 좀 빠졌죠. 근데 뭐 그래봤자 1000개가 있으니 거래는 10개밖에 안 되는데 뭐 용산은 10개가 뭡니까? 지금 하나인데 19일 기준으로 하나인데 22일 기준으로 한 2개, 3개 되겠죠. 뭐 물건 너무 많습니다. 뭐 이렇게 사상 한파하시고 이런 정황들을 우리가 뉴스 기자라고, 여러분 제가 뉴스 기자라고 생각하고 좀 제목을 뽑아볼게요. 여러분 보시는 바와 같이 전국 광역시 강원, 경북, 전북 3개 빼고 전부 하락, 본격 진입.
서울, 경기, 인천 아파트 매매가 하락폭 더 커져. 광주, 광양시 아파트 매매가가 꺾인 후 2주째 연속 하락. 이게 좀 보도가 되면 좋겠습니다. 광주가 그동안 계속 상승 유지했거든요. 몇 개 안 남았어요, 이제. 강남, 서초, 용산구 6월 아파트 매매 거래량 전달 대비 반토막 될 듯. 시장에 확실하잖아요, 팩트에 대해서. 전국 매물 계속 증가, 거래는 계속 감소. 확실히 시장 알려주고. 전세 가격은 또 어떤가요? 전국 지방 주간 아파트 전세 가격 지난주 지방하고 8개도는 하락이 계속 이어지고 있어요. 똑같은 폭으로. 수도권, 서울은 하락폭이 확대돼서 하락. 서초구도 하락, 전세, 서울 25개구 아파트 전체 하락으로 돌입. 의미하는 바가 크지 않습니까? 이 기사가 안 보이더라고요. 오대광역시 하락폭 증가 확대. 이게 이제 뉴스 제목으로 자주 나와야 되는데 조금 나오는 것 같아요, 요즘은요. 워낙 하락 분위기가 크니까. 자, 그런데 변수가 하나 등장했습니다. 어제 뭐 민생경제회의 뭐 이렇게 떠들면서 기자들 뭐 국민들 이렇게 좀 테스트하고 간 보듯이 이걸 슬쩍 던져놨어요. 영끌 세대 구제 때문에 지금 비판을 엄청 받고 있거든요, 젊은 세대들한테. 그런데 이걸 늘려놨습니다. 갑자기 젊은 세대들한테 뜬금없이 2억으로 상향합니다. 이게 저 악마의 손길이죠, 이것도. 7천만 원밖에 안 되는 거를 그냥 그쪽에 놔두면 되는데 왜 2억을 해가지고 1억 3천에 이자를 더 내게 만듭니까? 지금 뭐 주택가격이 더 오릅니까? 안 오르고 있는데. 좀 이상한 정책을 좀 피는 것 같아요. 신혼부부는 또 갑자기 1억을 올립니다. 1억 이자를 더, 상식적으로 전세 가격이 2억 수준인 집이 있는데 대출을 3억까지 해준다 그러면 공인중개사하고 집주인들이 아름아름 해가지고 3억으로 올리지 않겠습니까? 이거 너무 뻔한 얘기인데 이미 MB 정부 때도 전세 대출을 1억으로 해서 집값이 막 오르는 것 같으니까 2억으로 했다가 집값이 오르니까 놀래가지고 다시 1억으로 줄였지 않습니까? 뻔히 아는 사람들이 아주 교묘하게 그 임차인 코스프레 하면서 청년들 피를 막 빨아먹는 형태의 이런 신혼부부들을 이런 정책을 어떻게 쓸 수 있는지 임차인을 위하는 척 하면 전혀 아니거든요, 이거. 그리고 보시면 보유세 인하 다주택, 이거 다주택자만 이닥하잖아요. 이게 이제 소형 민간 임대사업하고 겹치면은 조금 저렴한 주택들을 다 매집해가지고 이 전세대출을 이용해서 집값을 다 올립니다. 이거 아주 나쁜 정책인데 제가 다음 시간에 이거 한번 전격 분석하겠습니다. 좀 화가 날라 그러네. 죄송합니다. 이 부분이 정말 나쁜 정책인데 이거 젊은이들이 뭉쳐서 이거 반대 운동을 하든지 해야 되는데 이거 조금 심각합니다. 제가 볼 때 이 정부가 좀 너무 국민을 생각 안 하고 국민을 섬긴다 그랬는데 섬기기는커녕 도리어 피해만 주는 이런 모습을 좀 지내고 있어가지고 너무 답답하고 좀 화가 많이 납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그래서 이걸 어떻게 표출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여러분도 약간 이 상황이 있다는 거 가지고 요거에 대해서 제가 한번 시간 내서 시장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한번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좀 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보유세 인하 같은 거는 야당에서 다수당이니까 이거 통과 안 시켜주면 좀 낫거든요. 그래도 뭐 시행령을 고치면 다주택한테 뭐 세액 부담 상한선 이런 걸 조율은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세율은 조정 못 합니다. 이미 박아놨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과연 민주당이 어떻게 할지 모르겠는데 국힘에 있는 분들도 솔직히 이러시면 안 되죠,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어느 정도로 해야지. 자, 이렇게 말씀드리고 제가 조금 뭐 감정적으로 말씀드렸는데 좀 이런 정책이 자꾸 나와서 좀 마음이 아픕니다. 그 영끌 구제에 나와서도 젊은 분들이 막 화가 나가지고 난리가 났었는데 또 이렇게 슬며시 이렇게 국민 뭐 테스트 간 보듯이 쓰고 너무 안 좋은 것 같습니다. 참 답답한데 이 부분에 대해서 뭐 다음에 방송을 나가면 제가 대놓고 요새 자꾸 좀 묘한 분위기를 제가 느끼는데요. 하여간 제가 발언할 수 있는 곳에서는 항상 이 전세대출 금지 운동을 본격적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자, 그렇게 하시고, 자, 오늘 방송 시장 현황 잘 파악하시고 체크하시고 또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빨리 만들어서 여러분들한테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